네, 전류 미러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혹은 전류 복사기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소자의 특성을 먼저 잠깐 보면요. 저희가 이전에 컷오프, 트라이오드, 세츄레이션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컷오프는 트랜지스터가 꺼져 있는 거니 우선은 제외하고요. 트라이오드의 경우는 저항으로 쓰일 수 있다라고 저희가 배운 바 있고, 세츄레이션의 경우는 증폭기로 쓰인다라고 배운 바가 있습니다. 서브 드레스홀드라는 영역이 추가적으로 있는데요. 어, 이거는 보통 낮은 전압, 낮은 파워에서 주로 쓰이는 영역이고요. 세츄레이션 트라이오드랑 약간 다른 개념으로 트랜지스터가 켜져 있긴 켜져 있는데 약하게 켜져 있는 상태를 우리가 서브 드레스홀드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네. 우리가 트랜지스터의 단자를 다시금 보면은 엠모스의 경우 소스에서부터 드레인으로 전류가 흐르고 그 흐르는 정도를 조절하는 단자는 게이트였습니다. 혹은 게이트 소스 사이의 전위를 저희가 적당히 인가해 줘야 되고요. 또한 드레인 소스 사이의 전위를 적당히 인가해 줘야지 우리가 원하는 어떤 영역으로 트랜지스터를 동작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모든 단자는 기본적으로 일정한 전압 레벨을 필요로 하겠죠. 네. 그래서 왼쪽의 그림의 경우 저희가 소스를 그냥 그라운드로 가정을 하고요. 게이트의 전위는 VDD랑 R1과 R2의 전압 분배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죠. 따라서 게이트 전압을 이와 같이 우리가 인가를 하고, 드레인에 우리가 어떤 회로가 붙어 있을지 아직은 얘기를 하고 있지 않지만 어떤 적절한 연결이 되어 있다라면 하면은 우리가 이 게이트 전압 따라서 전류를 흐를 수 있게 된다라는 그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트랜지스터를 동작점을 잡는 거를 우리가 전압 기준으로 동작점을 잡는다라고 하고요. 이렇게 잡아도 안 되는 건 아닙니다만 여러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혹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이런 트랜지스터나 어떤 저항 값들이 직접 회로 환경에서는 고정된 값이 아니고 공정에 따라서 전압에 따라서 또 온도에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지금 VGS 값을 이 VDD와 R1과 R2의 어떤 관계식에 의해서 우리가 주고 있는데 이 값들이 다 실제로는 바뀔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는 전류도 바뀔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희가 DC 전류를 동작점을 잡아주기 위해서 DC 전류를 인가하고 싶은데 이 DC 전류가 트랜지스터마다 서로 달라질 수 있더라. 그러면 동작이 다 서로 간에 같지 않겠죠. 그 얘기는 성능도 같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식의 바이어스 기법은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에 같은 방법을 제외하고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여기 보는 바와 같이
전류 미러 혹은 전류 복사 회로를 가지고 우리가 바이어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전류 복사 회로의 기본을 제가 한번 다시금 다르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은 전류는 이 값입니다. 이 전류를 우리가 원하는 값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정확한 어떤 기준 전류원이 우선 필요합니다. 이거는 가정인데요. 아직은 가정입니다. 어떤 정확한 전류원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왼쪽 트랜지스터의 사이즈는 1이라고 하고, 오른쪽 트랜지스터 사이즈는 제가 2라고 한번 적어 볼게요. 그리고 왼쪽 트랜지스터는 지금 저희가 어떤 특이한 구성을 가지고 있는데, 게이트와 드레인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게이트와 드레인이 연결된 이러한 구성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둘이를 연결시켜 놓으면은 다이오드와 유사하게 동작한다라고 해서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게이트와 드레인을 이렇게 묶었을 때 그러면은 우리가 우선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동작 영역이 무엇일까요? 우선은 이 IRF가 0이 아니란 얘기는 적어도 컷오프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트라이오드일까요? 세츄레이션일까요? 결국 우리가 그 조건을 봐야 될 건데 VGS가 VGS 빼기 VTH보다 클까요? 작을까요? 정답은 큽니다. 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VDS는 VD 빼기 VS고요. VGS는 VG 빼기 VS입니다. 그러면 VS 날라가죠. 그런데 이 연결에 의해서 VG랑 VD도 같죠? 그러면 둘이도 날라가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0은 빼기에 뭉탁전압보다 크다. 이거는 참입니까? 거짓입니까? 무조건 참이죠. 0은 음수보다 크다. 수학적인 어떤 참인 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무조건 참입니다. 그 얘기는 이 다이오드 커넥티드 트랜지스터는 무조건 세츄레이션에서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 얘기는 왼쪽 트랜지스터가 I1인데 이 I1은 세츄레이션식을 따른다. VGS 빼기 VTH 제곱. 우선 채널 변조가 무시하고 있어요. IDS는 우리가 원하는 오른쪽 소자의 전류인데 오른쪽 소자는 우리가 드레인 전위를 모르지만 역시 세츄레이션이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VGS1, VGS2라고 할게요. 또 1번 트랜지스터, 2번 트랜지스터. 네. 그러면 VGS1, VGS2 값이 뭔지를 한번 이제 볼게요. VG는 여기 쓸게요. VG1은 이렇네요. VG2는 여기죠. 둘이 똑같네요. VS1은 여기네요. VS2는 여기네요. 역시 똑같네요. 그 얘기는 얘도 얘도 이렇게 안 하고요. 죄송합니다. VGS1, VGS2라고 썼지만 이 둘은 서로 같습니다. VTH도 서로 간에 같고요. 얘는 상수니까 같고요. 그러면 제가 한번 I1분의 I2를 해볼게요. 이 둘의 비율을 하면은 같은 거 다 날라가죠. 그러면 1번 트랜지스터 소자의 길이분의 L분의 W분의 2번 소자의 L분의 W의 이 비율로 전류 관계식이 결정이 납니다. I1은 또 뭐였나요? Iref랑 같죠? 우리가 지금까지 한 걸 어떻게 정리할 수 있나요? 우리가 어떤 정확한 Iref를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원하는 이 IDS의 크기 혹은 I2의 크기는 트랜지스터의 사이즈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날 수 있더라. 사이즈의 비율에 따라서 결정이 날 수 있더라. 뭐 이렇게 쓸 수도 있겠네요. L1분의 W1분의 L2분의 W2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채널 변조 효과를 무시하면 우리가 방금 무시했었고요. 무시했을 때 이 VGS가 서로 같기 때문에 우리가 전류의 비율은 트랜지스터의 사이즈의 비율로 우리가 결정할 수 있더라. 이게 전류 복사. 얘는 그러면 앞에 거 대비 왜 좋냐? 이 I1, D1이 매우 정확한 놈이고요. 그 얘기는 비율이기 때문에 이 ID2도 매우 정확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뭐 실제로 발생을 합니다. 언제? 채널 변조 효과가 있을 때, 천절 변조 효과가 있을 때, 이 ID1과 ID2의 비율은 아까는 사이즈의 비율이었는데, 네. 지금 우선은 사이즈가 우선 1대1을 가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전류가 원래 똑같아야 되고요. 사이즈의 비율이었는데, 사이즈가 똑같으니 원래는 전류가 똑같이 흘렀었는데, 채널 변조 효과를 고려하면은 이와 같은 원하지 않는 성분이 생기게 되고 이거를 봤을 때 VDS1과 VDS1은 서로 같냐 다르냐를 보게 되면은 VS1, VS2는 같죠. 같은 소스. VD1, VD2는 같지 않습니다. 혹은 꼭 같으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 얘기는 ID2와 ID1은 전류가 같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는.
그러면 이와 같은 단점을 우리가 극복을 해야 되겠죠. 이 델타를 어떻게 하면은 0으로 만들 수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잠깐 소신호 분석을 잠깐 건너뛰고요. 그러면은 실제로 우리가 얘를 정확하게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냐?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여기서 아까는 1대1이 아니고 이제 1대 n을 우리가 가정을 하고 VTH도 서로 간에 같지 않다라고 했을 때 전류 간의 관계식은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그럼 우리가 바라는 n 대비 원하지 않는 성분이 있게 되고요. 이와 같이 일반적으로 서로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첫 번째, VTH도 디바이스마다 실제로는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Drain Induced Barrier Rolling 이라는 현상에 의해서 VTH1과 VTH2가 서로 간에 틀릴 수가 있고요. 앞서 본 바와 같이 람다 V의 값이 서로 간에 틀릴 수 있습니다. 이 람다 2 VDS2 그리고 람다 1 VDS1이 서로 같지 않을 때 우리가 얘를 같게 두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되냐? 첫 번째, 람다 2와 람다 1을 같게 만들어 주고 싶어요, 저희가. 람다 2와 람다 1을 같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된다? 랭크를 같이 두면 됩니다. 왜? 람다 현상은 채널이 변조되는 현상인데 기준 사이즈인 L이 서로 간에 같으면 그 변화하는 정도도 서로 간에 같을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람다 1과 람다 2를 같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람다 1과 람다 2가 이제 같다면 이제 하나 더 해야 될 거는 람다 VDS2와 VDS1이 서로 같게 만들어주면 되겠네요. VDS1과 VDS2를 같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어떻게 만들면 된다? 캐스코드 구조를 사용하게 되면은 이 둘을 서로 간에 같게 만들어줄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캐스코드 구조로 이게 같게 만든 회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와 비슷하게 설명 한번 해보면 어떤 기준 전류가 이렇게 흐르고 그거의 비율로 우리는 이 값을 적절히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목적은 VD1이랑 VD2 값을 서로 같게 만들어주고 싶어요. 기본적으로 지금 이 구성을 봤을 때 밑에 쪽이 전류 미러입니까? 혹은 위에 쪽이 전류 미러입니까? 밑에 쪽이 전류 미러가 돼야 돼요. 왜? 이 소스는 무조건 같으니까요. 여기 소스는 서로 간에 같다는 보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가 같게 만들어 주려고 하지만 같다는 보장은 아직은 없습니다. 그래서 밑에가 우선은 컬럼 미러가 돼야 되고요. 그럼 이제 이 캐스코드 연결을 통해서 VD1과 VD2가 서로 같게 만들어주면 됩니다. 실제로 같을까요? 한번 따져볼까요?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사이즈를 다 똑같이 한번 더 볼게요. 모든 트랜지스터는 사이즈가 똑같습니다. 우선은 설명의 편의성을 위해서. 변압을 우리가 따져볼 텐데요. 여기서부터 따져볼게요. 참고로 1번, 2번, 3번, 4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전압은 VG1이라고 할 수 있죠. VG1은 VD1이랑 똑같네요. 그 다음 여기는 VG1 더하기 VG3이라고 할 수 있네요. 맞죠? 근데 이 VG1 더하기 VG3은 여기에 게이트 전압이랑 똑같네요. 그러면 여기는 얼마입니까? VG1 더하기 죄송합니다. VGS라고 할게요. VGS1, VGS3 빼기 VGS4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와 같이 한번 써볼게요. VGS1이랑 VGS3이랑 VGS2랑 VGS4랑은 서로 같더라. 말이 됩니까? 우선은 이 둘은 같고 이 둘도 같다라고 할 수 있죠. 왜?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고 이렇게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흐르니까요. 이 꼴을 어떻게 할 수 있다? M1과 M2의 트랜지스터 사이즈가 서로 같으니 사이즈 전류식은 어떻게 됩니까? 2분의 1 μc L분의 W VGS 빼기 VTH 제곱인데 1대1 복사에다가 이 사이즈가 같고 전류가 같으니 VG도 같을 수밖에 없네요. 그 얘기는 서로 간에 같으니 VGS 1로 우리가 쓸 수 있습니다. 혹은 얘를 VGS라고 쓸게요. 그렇다면 지금 여기 전압이랑 여기 전압이 이제 같아졌어요. 그러면 우리가 원했던 람다1 VDS1이랑 람다2 VDS2 조건이 이제 만족을 하게 되네요. 네. 네. 패스코드 커럼미러는 이와 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 다음에는 이 캐스코드 커럼미러 관련된 얘기를 조금 더 나누고요. 또 조금 더 개선된 와이드 스윙 캐스코디드 커럼미러에 대해서 다음 강의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